순창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배추 가운데 상당수가 냉해를 입어 생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원인 규명에 필요한 재현 실험들을 농민들에게 떠넘기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정읍 무성서원이 포함된 한국의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이를 지켜본 정읍 시민들은 큰 결실을 이뤘다며 기쁨을 나타냈습니다. 전라북도민 1,500여 명이 비탄감 행사를 통해 채무 300여 원의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서민경제 희망부시 살리기 비탄감 행사를 개최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술에 취해 시민과 동료를 폭행한 경찰관들이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가벼운 인사상 처분을 받으면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정과 B경사에 대해 각각 견책과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순창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배추 가운데 상당수가 냉해를 입어 생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관련 기관들이 현장 조사와 함께 원인 규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 규명에 필요한 재현 실험들을 농민들에게 떠넘기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순창군 쌍치면 일대 배추 농장 모습입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배추 가운데 상당수가 냉해를 입어 배추 꽃대가 피어나는 등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농민들은 배추 육묘 과정에서 냉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기관의 원인 규명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현장 조사에 나선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냉해로 인해 꽃대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육묘 과정상에 이제 육묘로 키우는 데서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이야기가 안 되니까 이제 저희들이 또 상대방을 만난 것도 아니고 이제 그분 이제 농가 입장에서 얘기는 자기네는 13도씨 이상에서 이제 낮은 온도를 거치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니까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피해 농민들은 냉해 피해 증명을 위한 재현 실험을 직접 해야 한다는 답변에 원망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청 농업연구사들이 내려와서 현장 조사를 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는 공문으로 내려온 건 있는데 이제 그 육묘장에서 냉해 입었다라는 걸로 그 정도로 아마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증명은 어차피 제가 주장하는 측에서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배추 냉해 피해는 순창 지역에서만 2만여 제곱미터에 피해액은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수확을 하지도 못하고 냉해 피해 발생 시기가 파종 이전인지 이후인지까지 증명해야 하는 농민들은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전라북도민 1,500여 명이 비탄감 행사를 통해 채무 300여 원의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전라북도는 8일 전북 신용보증재단과 북서민 금융복지센터와 공동으로 전북 서민경제 희망불씨 살리기 비탄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관은 채무 변제가 어려운 도민 1,539명의 부실채권 318억 원을 탕감해줬습니다. 행사는 빚을 갚지 못하는 이웃들을 구제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술에 취해 시민과 동료를 폭행한 경찰관들이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가벼운 인사상 처분을 받으면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정과 B경사에 대해 각각 견책과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경정은 지난 5월 5일 익산시 영등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벤치에 앉아있던 주민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경사는 이보다 앞선 지난 4월 23일 정읍시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료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러 최근까지 감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처분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정읍 무성서원이 포함된 한국의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이를 지켜본 정읍 시민들은 큰 결실을 이뤘다며 기쁨을 나타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낭보가 전해왔습니다. 무성서원이 포함된 한국의 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입니다. 유네스코는 한국의 서원이 성리학의 탁월한 증거이자 보편적 가치를 가진 유산이라고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서원은 정읍 무성서원과 영주 소수서원, 안동 도산서원 등 모두 9곳입니다. 전국의 9개 서원과 함께 우리 정읍의 무성서원이 등재가 확정됨을 전 국민과 그리고 특히 정읍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만큼 7개 서원의 지자체들도 협력해서 서원의 공동발전과 보존을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무성서원은 신라말 최치원이 태산태수로 부임 후 8년 동안 선정을 베풀고 떠나자 주민들이 사당을 세운 데서 유래됐습니다. 흥선대원군 때 일어난 서원 철폐룡 속에서도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서원입니다. 다른 서원들과 달리 마을 중앙에 있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서원의 보존과 운영을 주도해 왔습니다. 무성서원을 지켜봐 왔던 정읍 시민들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소식에 기쁨을 나타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정읍에서 무성서원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을 환영하고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그런 유산을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깊은 그 감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정읍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발맞춰 무성서원 일대의 문화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선비문화체험시설인 태산 선비원 건립이 추진됩니다. 역사적, 학문적 가치가 높은 정읍 무성서원. 한국을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정읍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방학이 시작되는 오는 26일과 27일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여행을 하며 심성을 후련할 수 있는 멋진우리 심성 수련 캠프가 진행됩니다. 8월 7일과 8일에는 첨단 과학산업단지 연구원들과 함께 과학자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미래과학자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정읍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부안군이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부안군은 올 상반기 1억 3,800만 원을 들여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 등 모두 1,539곳에 관련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나 골목길에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를 함께 표기한 도로명판을 설치했습니다. 이미 설치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진행해 관리할 방침입니다. 남원시 향토박물관이 9월 27일까지 남원의 용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실상사 백장암에서 출토된 팔보신장상 조각과 만복사지에서 나온 김연화, 등용과 관련된 유물과 자료 30여 점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향토박물관 측은 고대 국가 시대 남원을 용성으로 부르기도 했다며 남원이 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전시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안군이 군장병과 함께하는 군부대 이동복지 상담실을 운영했습니다. 이동복지 상담실은 부안 대대에 있는 100여 명의 장병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번 상담은 부대 내에서 이뤄지기 어려운 1:1 상담을 통한 심층 상담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부안군 이동복지 상담실은 이동복지 상담 차량을 통해 부안군 곳곳을 운행하며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정읍시가 정읍사 공원 일대에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합니다. 정읍시는 총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해 지난 6월부터 착공을 시작해 올해 안에 체험원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유아숲 체험원은 아이들의 숲 활동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고 신체적, 정서적 성장을 돕기 위한 자연 친화적인 숲 놀이터입니다. 이번에 조성되는 체험원에는 균형 놀이대와 사면 놀이대, 숲속 로프 놀이터 등 다양한 체험 공간이 마련됩니다.
남원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최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남원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기관, 사회단체장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양성평등주간 슬로건인 평등을 일상으로 함께한 100년, 함께할 100년이란 주제로 양성평등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명사특강에 초대된 김병조 조선대 초빙 교수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까지 공감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전달해 공감을 얻어냈습니다. 앞으로 양성평등에 대해 인식하고 양성평등이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전라북도가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폭염 대체 상황 판단 회의는 폭염으로부터 선제적으로 대처해 무더위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위해 이뤄졌습니다. 회의에서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폭염 예방 대책과 건설 현장 등 실외 사업장 지도 점검, 농촌 고령자 보호 대책 등을 다뤘습니다. 전라북도는 시군별로 운영하고 있는 무더위 쉼터의 적극적인 개발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역할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부안군이 아동 맞춤형 체험 성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은 초등학생 36명을 대상으로 정읍시청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방문해 이뤄졌습니다. 프로그램은 우리 모두 소중해라는 주제로 성지식을 멀티미디어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실천적 체험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교육을 주관한 부안군 드림스타트는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안전하고 올바른 성지식 습득을 위해 다양한 체험 활동과 반복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읍시가 무료 세무 상담의 날을 운영했습니다.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무료 세무 상담은 납세자의 고충 해결과 권익 보호, 정보 제공 등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이뤄졌습니다. 정읍시는 지난해 6월부터 지방세와 관련된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청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제시가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청년 공감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김제시는 오는 19일까지 청년 공감 서포터즈 50여 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서포터즈로 선발되면 자발적으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정책 전문가 강연이나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전국에 비가 오기 전까지는 덥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9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동부 내륙 곳곳에 낮 동안에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장마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이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해상에는 안개 끼는 곳이 있으니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적으로 무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낮 동안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이 33도, 충북이 32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 불쾌지수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쉽게 지치고 짜증나기 쉬우니까요. 보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생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폭염도 점차 누그러들겠고 장맛비 예보도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계획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